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브라이튼을 홈으로 불러서 1대2로 패배를 했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플래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2연전에서 느꼈던 건 그래도 맨유 축구가 재미가 좀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벌리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사실 이번 경기는 이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맨유가 찬스가 좀 많았고 거기서 골 결정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스코어는 지금이랑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보기 힘든 축구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재미가 없는 축구거든요. 이런 축구가 사실 팬들을 떠나게 만드는 건데 확실히 지금 맨유의 스쿼드로는 포백에 적합한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맨유가 포백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처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플래처 감독이 2연전에서 보여줬던 건 맨유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꽤 높다고 느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뭘 잘하고 어떤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뛸 때 그나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많은 경기를 맞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내가 뭐 크게 바꿀 수는 없겠다. 그러면 그냥 이 선수들로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해서 알맞는 자리에 배치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도 좀 신경 써주면서 임시감독에 맞는 듯한 그런 게임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자유도를 부여하면서 선수들이 공격 상황에서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쭉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임시감독에 맞는 그런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해보자면 저는 오늘 맨유 사실 이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소리야 찍먹아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맨유가 이겼어야 되냐면 이제 맨유는 진짜 딱 리그 하나 남게 됐거든요. 오늘 지면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갔다 오면은 선수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맨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쿼드 대비 경기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주전 선수들 제외하고 서브 선수들은 글쎄 기회를 받을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있는 공식 경기로 따졌을 때는 21경기 리그가 했으니까 17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보면 맨유는 리그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그에 완전히 몰빵을 해가지고 유럽 대항전 웬만하면 저는 갈 수 있으면 챔스가 최고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챔스를 간다고 하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챔스 못 가도 유로파까지는 그래도 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 숫자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전술 강도 같은 것도 이번 남은 시즌 동안은 좀 올려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맨유라는 팀의 스쿼드보다는 지금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용해서 차라리 리그 90분에 뭐 다 쏟아붓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전술을 가져가도 그러니까 뭐 압박 강도 세게 가져가든지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플래처 감독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갔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선수들 구성하면서 뭐 밸런스 깨가면서까지 좀 공격적으로 갔던 것들 물론 그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교체 이후에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만회하는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고 어쨌든 감독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수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쫙 짜내면서 따라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일단 지금 은베모나 아마드가 없는 상태에서 맨유가 사실 오른쪽 윙어 자리에 대한 뭔가 애매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포백 체제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포백 체제로 갔을 때 마운트나 쿠냐? 뭐 둘 중에 한 명이 오른쪽 윙어를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둘 중에 누가 오른쪽에 가든 그 오른쪽에서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마운트가 오른쪽 윙, 쿠냐가 왼쪽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쿠냐도 왼쪽을 보장받은 것 치고는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했고 마운트는 오른쪽에서
자리를 잘 못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발잡이는 이 터치라인에 붙어 있어도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넓게 벌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트는 넓게 벌리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많이 공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스를 받을 때 위치가 애매해지면서 마운트가 확실히 오른쪽 윙에서는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확실히 마운트는 가운데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새로 오는 감독이 투볼란치를 쓴다고 하면 마운트를 쓰는 자리가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브루노는 미드필더 중에 무조건 한 자리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적인 미드필더 하나 쓰면 그 한 자리에 마운트를 넣으면 밸런스가 약간은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줄 맨유의 원볼란치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좋았던 카세미로만 모를까 요즘 카세미로는 원볼란치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운트를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로 얘기를 해보자면, 요로가 그 빌라전에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1대1 수비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빌드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저는 자신감이 좀 줄어든 느낌? 요로라는 선수가 포텐셜 잘 보여줄 때는 빌드업도 괜찮고 공 나가는 것도 제일 깔끔하게 잘 나갔었는데, 요새는 그런 면도 조금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요로 특유의 전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1대1 수비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1대1 수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수비수라는 본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건 확실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 빨리 더리우트가 돌아오는 게 맨유 수비 안정화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국 맨유가 2실점을 했기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맨유의 어떤 수비 조직력, 그리고 수비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뭐 완성도를 얘기해서 뭐 플래처가 뭐가 잘못됐니 뭐 어쩌니, 그거는 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보시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수비가 중요하거든요. 토너먼트든 리그든. 근데 오늘 사실 맨유가 이제 실점하는 과정, 첫 골 실점 과정 얘기해 보자면, 저는 이 첫 골 실점 과정이 세슈코, 그 다음에 브루노, 쿠냐 이쪽에서의 전방 압박이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면서 줄줄이 소세지처럼 빠졌고, 또 브라이트는 그걸 잘 이용해서 반대까지 잘 나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운트와 달로가 또 수비에 대한 책임이 좀 애매해졌어요. 원래 이제 사이드에서 웰백이 잡았을 때 애초에 그거 웰백 하나만 마운트만 이렇게 막았을 때, 그러니까 웰백을 마운트만 막았을 때는 달로가 그 다음에 웰백이 어디 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기 편했을 거예요. 근데 웰백이 공 잡았을 때 약간은 애매했어. 그래서 마운트가 붙어있긴 했지만 달로가 협력 수비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위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마운트도 요거는 달로가 커버해주지 않으려나 하면서 이 바깥쪽 각을 좀 내뒀던 것 같고, 달로는 마운트가 붙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달려가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간 서로의 맨투맨에 대한 그런 애매함, 그런 것들에서 벌어진 실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점 과정도 너무 쉽게 벗겨지고, 뭐 웰백이 잘 차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실점 부분, 그 장면 말고도 맨유가 수비 상황에서 위험했던 상황들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끈적함을 어떻게 임시 감독이 마련해 놓느냐에 따라서 챔스권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맨유 공격하는 거 보니까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은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잘 수비 대형이 안 갖춰져 있어. 막 탱탱볼 싸움이고, 세컨볼 떨어진 거 막 서로 싸움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맨유가 그거 챙겨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마무리하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쓰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뭐 브루노 같은 선수가 특히 그런 거에서 번뜩임이 많은데, 공격은 저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맨유가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거나 하는 날에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맨유의 수비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도루구는 요새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도루구 쿠냐가 왼쪽 사이드에서 바닥쓸기라고 하죠. 계속 누워서 잘 어떻게든 공을 가져와 보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도루구가 지금 뭐 맨유의 닭주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루크쇼가 건강하면 루크쇼를 왼쪽 풀백으로 계속 기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확실히 축구력 자체가 다르고 공을 다루는 스킬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루크쇼가 더 똑똑해요. 공간으로 빠져나갈 때의 타이밍, 언더래핑, 오버래핑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훨씬 좋긴 하다. 그래서 루크쇼가 그래도 왼쪽 백은 주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늘 중원조합 마이누, 우가르테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이누가 뽀른반하고 우가르테가 어느 정도 뒤에서 쓸어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둘 다 없는 능력이 저는 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롱볼 전개, 앞쪽으로 들어가는 패스의 어떤 볼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가르테 같은 선수도 딱 공 잡았을 때 전환 타이밍이나 롱패스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우가르테는 자신의 패스에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딱 전환할 수 있을 때 전환이 못 나가면서 맨유가 뭐 전환 템포나 그런 것들이 좀 느려지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맨유 3선을 영입할 거라면 전개를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선수는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가르테는 작은 팔리냐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팔리냐도 이제 뭐 경합이나 공 뺏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사실 전개에서 투박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가르테 역시 뭐 디테일한 패스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롱패스도 정확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가르테를 단순한 역할 주고 전개를 맡길 다른 한 명의 선수가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브라이튼도 잘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제가 지난 시티전부터 계속 연속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보면 압박 강도가 되게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축구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하나 차지하는 포션이라고 해야 되나? 팀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고 잘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명의 팀이라기보다는 서로서로 그런 역할들을 잘 나눠 가지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좋은 선수한테 내주는 그런 것들이 팀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브라이튼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저력이 있고 또 강팀들이 의외로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오늘 경기는 어쨌든 기회에서 브라이튼이 훨씬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 이제 맨유가 다음 일정이 시티전, 아스날전, 풀럼전, 토트넘전 뭐 이렇게 4연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특히 수비적인 부분들을 시티나 아스날 상대로 얼마나 보여줄지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레이시 얘기하자면, 레이시 패기는 좋았지만 그냥 어린 선수의 느낌이 좀 났었다. 퇴장당한 거는 너무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급하고 꼭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흥분도를 좀 줄이고, 오늘 경기가 또 경험이 많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기하면 어린 선수들 저렇게 해서 퇴장당하면 좀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시가 또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